많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데드리프트를 PT 루틴에 꼭 넣으시죠. 데드리프트는 그 기능적, 근비대적, 그리고 다른 운동들과의 연계성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PT 루틴에 넣곤 합니다. 저 또한 데드리프트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데드리프트를 티칭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의 회원님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죠. 제가 월급 80만 원 받던 초보 트레이너 시절, 저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아픈 이유가 허리가 구부정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원님한테, 회원님 허리 펴셔야 돼요. 지금 자꾸 허리 굽혀집니다. 허리 펴시라니까요. 이런 큐잉을 하기에 바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PT 회원님이 물론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허리가 구부정한데 혹시 허리 계속 펴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PT 회원님 본인은 네, 저 허리 최대한 많이 피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죠. 당연히 개선 속도가 느리니 재등록이 잘 나오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본인이 나름대로 허리를 펴서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도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면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데드리프트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미나나 교육을 들어봐도 데드리프트는 꼭 배우게 됩니다. 유튜브나 보디빌더들이 하는 걸 봐도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PT 필드에서 적용해보니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대로 가다간 트레이너로서 실격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능해부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반 전방경사, 후방경사, 골반 슬립, 골반 측굴, 인플레어, 아웃플레어 등등 허리 통증에 관련한 체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은 점은 우리가 근육에 힘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 근육에 힘이 제대로 꼭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랬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가르칠 때 회원님께 아무리 허리를 펴라고 말씀을 드려도 허리를 펼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근육이 잘 늘어나더라도 허리를 펴는 근육 자체가 한정적으로만 사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음으로써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기능해부학 교육이나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허리 통증이 없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었지만 중량을 다뤄야 하는 헬스에서도 허리가 안 아프게끔 하는 방법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헬스 세미나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써가면서 정답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를 못 펴서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허리를 펴는 힘이 충분히 강하더라도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근육인 반건양근, 반말강근이라든지 대내전근이라든지 대둔근, 복근 등의 근육들이 뭉쳐있으면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허리를 펴는 힘이 굉장히 세더라도 이 근육들이 너무 뭉쳐있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져서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앞서 말씀드린 근육들이 모두 다 유연하더라도 척추 기립근만의 힘으로는 허리를 펴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리를 펴는 근육들까지 강화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일반 PT 회원님들이 허리를 펴는 근육은 척추 기립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허리를 펴는 데 있어서 광배근이나 장요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강하더라도 광배근이나 장요근의 힘이 약하다면 이 사람은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한편 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허리를 펼 때는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라운드 숄더나 라운드 백 또는 하견, 상완골 전방 활주 증후군 등 쉽게 말해서 견갑 상방 회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갈비뼈가 위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내 날개뼈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견갑 상완 리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대단히 증가하고요. 장요근이라든지 중둔근 등의 원래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체형으로 바뀜으로써 처음에 언급드렸던 햄스트링이나 대뇌전근 이런 보상작용을 일으키는 근육들이 뭉치게 됩니다. 또다시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늘어나야 되는 근육들 잘 늘어나고 허리를 펴는 근육들 충분히 강하고 견갑 상방 회전 잘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다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왜 허리를 다치는 걸까요? 그것은 각각의 근육들의 힘이 세더라도 우리 몸이 실제로 움직여질 때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근육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협동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각각의 근육들이 살아있더라도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협동이 안 된다면 여전히 허리에 대한 안정화가 부족해서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더 이상 허리를 펴세요 라는 큐잉만 쓰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회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허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허리가 안 아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햄스트링이나 대뇌전근,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이런 근육들을 이완시켰고요. 그리고 장요근, 광배근 강화했고요. 견갑상방회전과 관련된 전거근, 하부승모근, 상부승모근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육들이 허리를 안정화시키는 패턴까지 데드리프트의 운동 속에서 연습시켰습니다. 그러자 기존에는 3개월 동안 데드리프트만 배워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던 회원님이 단 2주일 만에 허리가 아예 안 아파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 등록이 나왔고요. 비슷한 사례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분들의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연봉 1억 트레이너가 됩니다.